에르큘 푸아로는 파인크레스트로 들어가는 작은 대문을 바라보았다. 파인크레스트는 현대식으로 지은 밝은 분위기의 작은 집이었다. 에르큘 푸아로는 숨이 조금 찼다. 그 앞에 있는 이 작고 아담한 집은 이름과 매우 잘 어울렸다. 그 집은 소나무 몇 그루가 드문드문 서 있는 언덕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고 아담한 정원에서 덩치 크고 늘수구레한 남자가 보도를 따라가며 커다란 양철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있었다. 관자 놀이개만 조금 희끗하던 스펜스 총경의 머리는 어느새 온통 잿빛이었다. 허리 둘레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물 뿌리던 손을 멈추고 대문 앞에 서 있는 손님을 바라보았다. 에르큘 푸아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 서 있었다. 이런, 틀림없군, 틀림없어. 그래, 맞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에르큘 푸아로 씨. 스펜스가 말했다. 아,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에르큘 푸아로가 말했다. 코수염은 여전하군요. 스펜스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대문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지독한 잡초들.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한창 때 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든 일, 그리고 오래전 당신이 나를 찾아오게 만든 일, 바로 살인사건 때문이죠. 에르큘 푸아로가 말했다. 난 살인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잡초는 예외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잡초 죽이는 일이죠. 제초제 뿌리기,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늘 딱 맞아떨어지지 않게 마련이거든요. 대개는 날씨가 그래요.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니까요.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펜스가 대문 빗장을 끌으자 푸아로가 안으로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새 주소가 쓰여 있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랬었지. 알다시피 나는 구식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옛 친구들한테 카드를 보낸답니다.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이제 난 늙었어요. 스펜스가 말했다. 우리 둘 다 늙었어요. 당신 머리는 별로 새지 않았군요. 스펜스가 말했다. 염색한 거요. 희끗한 머리로 사람들 앞에 나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고 싶다면 또 모를까. 에르큘 푸아로가 말했다. 나한테는 검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군요. 스펜스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은발일 때 가장 눈에 띄거든요. 푸아로가 맞장구 쳤다. 내가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들레이 커먼에 와 살게 된 겁니까? 실은 누이와 살림을 합치려고 여기 왔습니다. 누이는 남편도 잃었고 아이들도 결혼해 하나는 호주에 나머지 하나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기로 이사 왔지요. 요즘은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만 둘이 합치면 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리 와 앉으세요. 스펜스는 유리창이 달린 작은 베란다로 푸아로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탁자 한두 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기분 좋은 가을 햇살이 베란다로 내리쬐었다. 뭘 좀 갖다 드릴까요? 제대로 된 마실 거리가 없어서 미안하군요. 당신이 좋아하는 블랙 커런트나 장미 열매 시럽 같은 건 없어요. 맥주 어때요? 아니면 에스페스한테 차를 한 잔 가져오라고 할까요? 샌디나 콜라, 아니면 코코아도 있습니다. 내 누이 에스페스가 코코아를 좋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나는 샌디로 하겠습니다. 진저 비어와 맥주로 만드는 거죠? 바로 맞췄습니다. 스펜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큰 유리잔 2개를 들고 나왔다. 나도 한 잔 해야겠어요.
스펜스는 의자 하나를 탁자 가까이 끌고 와 앉으면서 푸아로와 자신 앞에 잔을 놓았다.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지요? 범죄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범죄에서 손을 뗐고 그래도 얘기해야겠다면 나는 요 근래 어떤 사건도 생각나지 않으니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난 특히나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스펜스가 잔을 들며 말했다. 당신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양동이의 머리를 쳐박고 죽은 사건에 대해 말하려는 겁니까? 그렇소.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군요. 나는 이제 경찰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끝난 일이죠. 스펜스가 말했다.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늘 경찰의 관점으로 보기 마련이죠. 이런 말을 하는 나 역시 내 나라 경찰이었습니다. 에르큐의 푸아로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도 경찰이었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기는 하지만 내가 경찰로 활동한 건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쪽에 친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추측하고 있는 걸 들어 알고 있겠죠. 스펜스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낯익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는 부지런한 경찰관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신문사에 알리지는 않겠지만 조사하면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이상 파고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내나 애인 같은 사람들 말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인은 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한두 해가 지나가기도 하지요. 푸아로 씨, 요즘에는 악당과 결혼하는 여자들이 우리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에르퀴 푸아로는 코수염을 잡아당기며 곰곰이 생각했다. 맞아요. 그런 것 같군요. 당신 말대로 예나 지금이나 아가씨들은 늘 불안당 같은 놈들에게 사죽을 못 쓰죠. 하지만 예전에는 방패막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가씨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머니나 고모, 언니 말이에요. 여동생이나 오빠들도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불안당을 집 밖으로 쫓아냈죠. 물론 그런 악당하고 도망가는 아가씨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 딸이 누구를 만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딸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빠는 여동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바보 같은 계집애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부모가 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녀와 악당은 법원에 가서 결혼 허가증을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악당은 자신의 아내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변함없는 악당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요. 그러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악당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런 몸서리 쳐지는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진술도 마다하지 않죠. 그래요. 그건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타령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나저나 푸아로 씨, 어쩌다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까? 여기는 당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당신은 런던에 살고 있었죠. 지금도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인 올리버 부인의 부탁으로 여기 온 겁니다. 올리버 부인 기억하시오? 스펜스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올리버 부인? 기억나지 않는군요. 작가입니다. 탐정소설을 쓰는 작가죠. 당신이 맥긴티 부인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나를 설득했을 때 그녀를 만난 적이 있지 않소. 맥긴티 부인을 잊지는 않았겠죠. 그럴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푸아로 씨, 당신은 그때 내게 정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어요. 도움을 구하러 찾아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의논하러 나를 찾아와 주어 되레 영광이었습니다. 한두 번 절망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남자를 구해야 했죠. 교수형에 처할 뻔한 남자를 말이에요.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그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지나치다 싶을 만큼요. 쓸모있는 그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치는 그 멍청한 아가씨와 결혼했죠. 머리를 표백한 똑똑한 아가씨 말고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궁금한데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아니요. 모든 것이 잘 들어맞았겠죠. 푸아로가 대답했다. 도대체 그 치에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력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는 남자라도 어떤 여자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비친다는 사실은 자연이 주는 위대한 위안 중 하나이죠. 결혼해서 줄곧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요.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결혼해서 줄곧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양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푸아로가 말했다. 이런, 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다 지난 이야기를.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그 남자가 반드시 장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의사에 맞는 얼굴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가씨에게는 돈도 좀 있었죠. 맞아요. 그 사람이라면 아주 훌륭한 장의사가 될 수 있을 거요.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장례 용품을 주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느릅나무든 티크나무든 아무튼 관으로 쓰기에 알맞은 목재를 열심히 고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험 판매나 부동산 중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나저나 자꾸 지난 일을 꺼내게 되는군요. 그러고는 스펜스는 느닷없이 말했다. 올리버 부인이라. 아리아드네 올리버. 사과. 그래서 올리버 부인이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된 건가요? 그 불쌍한 아이가 파티 중에 사과가 동동 떠있는 양동이의 머리를 쳐박고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올리버 부인이 흥미를 느낀 건가요? 스펜스가 말했다. 사과 때문에 특별히 흥미를 느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파티가 열린 곳에 있었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올리버 부인이 여기 삽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살지 않아요. 친구인 버틀러 부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틀러?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과부죠. 남편은 비행기 조종사였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꽤 예쁘고 행동거지도 바르더군요. 버틀러 부인도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안면을 텄을 뿐이지만 그래요. 아주 매력적이더군요. 그런데 푸아로 씨, 당신은 어쩌다 이 일에 관여하게 된 겁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올리버 부인이 런던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하더군요. 내가 뭔가 해주기를 바랬어요. 스펜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오래전과 같은 얘기로군요. 내가 당신을 찾아간 것도 당신이 뭔가 해주기를 바래서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왔으니까요. 푸아로가 말했다. 내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그날 파티에 왔던 사람들 말입니다. 파티에 왔던 아이들의 부모, 학교 교사,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해 말해주세요. 파티에 온 누군가가 아이를 꿰어 무릎을 꿇게 만든 다음 웃으며 이렇게 말했겠죠. 입으로 사과를 가장 잘 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난 그 비결을 알고 있단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리에 한 손을 얹었습니다. 별다른 몸부림이나 소리 같은 게 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흉악하군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온 지 1년 됐고 내 동생은 2, 3년쯤 됐습니다. 이곳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정착률이 특별히 높다고도 할 수 없고요. 늘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곳이에요. 남자들은 매드체스터나 그레이트 캐닝 혹은 근처 다른 곳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학교를 다니고요. 그러다 남자들이 직장을 옮기면 아이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죠. 정착민이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교장 에물린 양과 퍼거슨 박사처럼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이동이 많은 편이죠. 스펜스가 말했다. 이번 사건이 흉악한 범죄라는 당신 의견에 동감하는 한 당신이 이 마을에 사는 흉악한 사람들을 알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군요. 에르큐일 푸아로가 말했다. 그래요. 가장 먼저 그걸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질이 나쁜 10대 청소년이에요. 13살짜리 땅딸보 소녀를 질식시키거나 익사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폭행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잦은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정서장애니 뭐니 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환자들이 마땅히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정신병원이 10,000원이랍니다. 환자들이 넘쳐나다 보니 의사들은 그냥 내보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가서 가족과 함께 사시오 라고 한다지요. 그러면 그 악한 인지 정신병을 앓은 딱한 작자인지는 다시 충동에 사로잡히고 길을 가던 젊은 여성이 자가의 채취장에서 발견되거나 차를 얻어 타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일러도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의 차를 덜컥 타고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범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충동적인 누군가가 파티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에도 그런 짓을 해봤을 테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동을 학대한 적이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의심할 만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니컬러스 랜섬은 17살이나 18살쯤 되는 잘생긴 소년이죠. 딱 그 나이 아닙니까? 이스트 코스트인가? 하여튼 그 비슷한 곳에서 왔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멀쩡해 보여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송환된 적이 있는 데스먼드가 있지만 딱히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파티를 즐기는 동안에는 대개 문을 잠그지 않거든요. 샘문이나 창문이 열려있기도 하지요. 대먹지 못한 누군가가 몰래 집안을 엿보려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모험을 감수한 거죠. 파티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사과 건지기 시합을 할 아이가 있을까요? 그나저나 푸아로 씨,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올리버 부인 때문이라고 했는데 부인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도 한 겁니까? 스펜스가 말했다. 터무니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작가들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요. 있을 법하지 않은 생각 말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단지 그 아이가 한 말을 부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그 조이스라는 아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스펜스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말해드리죠. 푸아로는 올리버 부인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조용하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군요.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언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말했는가요? 스펜스가 콧수염을 문질렀다. 그건 말하지 않았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어쩌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까? 올리버 부인의 책에 나오는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온 모양입니다. 누군가 그것에 관해 올리버 부인에게 무슨 말을 한 거죠. 조이스가 부인의 책에서 피 흘리는 장면이나 시체가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 적다고 말했나 봅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으스댔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다고요? 그런 뜻으로 들리는군요. 올리버 부인이 말할 때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조이스는 그걸 자랑하듯 말했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푸아로가 말했다. 아이들은 관심을 끌거나 잘난 척하려고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이 살인을 목격했다고 뻐겼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아이가 살해되었고요.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누군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한 거죠. 푸아로가 말했다. 그렇군요. 조이스가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스펜스가 말했다. 올리버 부인의 말로는 14명에서 15명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대여섯, 파티를 준비하고 있던 어른 대여섯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당신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파티에 대해서는 나도 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모인 파티였죠. 남자들은 아이들 파티에 잘 참석하지 않거든요. 잠깐 들렀다 가거나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오는 사람은 있지만요. 그날은 퍼거슨 박사와 목사가 왔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머니, 친척 부인, 사회복지사, 학교에서 나온 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드리죠. 그리고 대략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 14명에 대한 명단도 드리겠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아이에서부터 10대까지 있습니다. 스펜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푸아로가 물었다. 글쎄요. 푸아로 씨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더 이상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보다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누군가 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근처에 살인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게다가 특별히 대단하다고 할 만한 살인사건은 분명 없었습니다. 스펜스가 말했다. 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있다고 해야겠네요. 살인범처럼 보이지 않으니 의심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에게 불리한 증거도 그다지 없을 테니 자신의 범죄를 실제로 누군가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어째서 조이스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난 그게 궁금합니다. 누군가 조이스의 입을 막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올리버 부인의 말이 조이스는 살인을 목격했을 당시 그게 살인인 줄 몰랐다고 했다더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군요. 스펜스가 말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그 아이는 자신이 과거에 본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3, 4년 전인지도 모르죠.
그 애는 뭔가를 보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묘한 교통사고 같은 거요. 운전자가 사람을 정면으로 쳐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말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아이는 그 당시에는 고의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두 해가 지난 뒤 누군가 무슨 말을 했거나 뭔가를 보았거나 들었을 때 그때 기억이 새로 떠오르면서 일부러 그랬구나,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12개의 각각 다른 해석을 척척 내놓는 내 친구 올리버 부인이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가능성이 비교적 적지만 어쨌든 모두 조금은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차에 약을 탔다거나 하는 거죠.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을 밀었을 수도 있고요. 이 근처에는 낭떠러지가 없으니 가능성으로 따지면 안타까운 의견이죠. 그래요.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인에 관한 소설을 읽다가 당시의 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소설을 읽으면서 그 일은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조사하러 여기 온 겁니까? 대중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오호, 우리가 애국자가 될 거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나에게 정보를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잘 아니까요. 푸아로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스페스를 끌어들여야겠군요. 그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스펜스가 말했다. 원하던 것을 얻은 푸아로는 만족한 표정으로 친구의 집을 나섰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곧 손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푸아로는 스펜스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고 스펜스는 일단 단서를 잡기 시작하면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은퇴한 전직 형사부 고위 관료였던 그의 명성으로 현지 경찰서에 연이 닿을 수 있을 것이다. 푸아로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제 다음은 정확하게 10분 뒤 애플트리스에서 올리버 부인을 만날 차례였다. 애플트리스는 소름 돋을 만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푸아로는 사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즙이 많은 영국산 사과보다 맛이 좋은 건 없다. 하지만 이 집 사과들은 빗자루와 마녀와 구닥다리 전통과 살해당한 소녀와 뒤섞여 버렸다.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간 푸아로는 너도 밤나무로 만든 깔끔한 산울타리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조지 왕조풍의 빨간 벽돌집 앞에 정시에 도착했다. 푸아로는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내 빗장을 열고 애플 트리스라고 적힌 색칠한 문패가 달린 철문으로 들어갔다. 보도는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다. 시계 문자판 위쪽 문에서 자동으로 인물상이 튀어나오는 스위스 벽시계처럼 현관문이 열리더니 올리버 부인이 계단 위에 나타났다. 시간을 정말 잘 지키시는군요. 창문으로 보고 있었어요. 올리버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푸아로는 몸을 돌려 뒤쪽 대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약속이든 우연이든 올리버 부인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사과라는 모티브가 곧바로 등장했다. 그가 본 그녀는 늘 사과를 먹고 있거나 그 전부터 사과를 계속 먹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과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사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푸아로는 온당한 일이라며 흡족해했다. 범죄를 넘어 비극이 빚어진 현장에서 사과를 갈짝거리는 것이야말로 밥맛 떨어지는 행동일 것이다. 그것 말고 달리 무엇 때문이겠는가? 푸아로는 생각했다. 이제 겨우 13살밖에 안 된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 말고는. 푸아로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더더욱 어떻게든 어둠 밖으로 환한 빗줄기가 비쳐
여기까지 알아보러 온 사실들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어째서 주디스 버틀러 내에 머물지 않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별 5개짜리 호텔을 갈 바에야 말이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사하려면 그 편이 낫거든요. 말려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푸아로가 말했다. 어떻게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모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렇죠. 푸아로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죠? 친구 스펜스 총경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던가요?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더군요. 그렇겠죠. 다른 건 어떻던가요?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살이 쪘거나 아니면 말랐던가요? 푸아로는 생각해 보았다. 살이 좀 쪘더군요.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꼈고요. 귀가 먹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펜스 씨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너무 앞서 나가시는군요. 그래서 스펜스 씨와 당신은 앞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할 건가요?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옛 친구를 만나 상의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정보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푸아로가 말했다. 그 사람이 여기 경찰을 통해 내부 정보를 많이 알아봐 줄 거라는 뜻인가요? 꼭 집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부인을 만나러 여기 온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현장을 봐야 하니까요. 올리버 부인은 고개를 돌려 집을 쳐다보았다.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한 집으로 보이지는 않죠. 푸아로는 다시 정말 빈틈없는 직관력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현장을 보고 나서 부인과 함께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려고요. 오후에는 스펜스 씨가 이곳 경찰서 경위를 만나게 해줄 겁니다. 담당 의사와도 이야기하고 싶군요. 가능하다면 학교 여교장도요. 6시에는 스펜스 씨 집에서 그 여동생과 함께 소시지를 먹으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스펜스 씨가 당신에게 더 해줄 말이 있을까요? 스펜스 씨의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스펜스 씨보다 이곳에 더 오래 살았다니까요. 여동생의 남편이 죽고 나서 스펜스 씨는 여동생과 같이 살려고 여기 왔답니다. 아마도 이곳 사람들을 잘 알겠죠.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컴퓨터 같아요.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루 종일 혼자 다 집어삼킨 다음 뭐가 나오나 보려는 것 같아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나는 컴퓨터 역할을 맡았어요.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 푸아로가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최엉터리 답을 내놓으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컴퓨터는 틀린 답을 내놓지 않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기는 하지만 가끔 일어나는 걸 보면 놀랄 때가 있죠. 지난달 전기 요금이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실수는 컴퓨터에 비하면 3발의 피랍니다. 들어가서 드레이크 부인을 만나보세요. 푸아로는 드레이크 부인을 보고 확실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을 지닌 40대의 그녀는 연한 회색빛이 도는 금발에 초롱초롱하고 파란 눈을 지녔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유능함이 뚝뚝 떨어지는 듯했다. 어떤 파티든 그녀가 준비하면 대성공이었다. 응접실에는 설탕을 뿌린 비스킷 2개를 곁들여 모닝커피를 담은 쟁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플트리스는 정말 잘 정돈된 집이었다. 좋은 가구에 카펫도 최상품이었으며 모든 것이 꼼꼼하게 손질되고 닦여 있었다.
집안에 크게 눈에 띄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커튼과 침구색은 보기에는 좋았지만 유행에 뒤처진 것이었다. 이상적인 세입자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는다면 귀한 물건을 치우거나 가구 배치를 바꿀 필요 없이 어느 때라도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 드레이크 부인은 올리버 부인과 푸아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푸아로는 그녀가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난 파티를 마련한 사람으로서 불쾌한 마음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만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우들레이 커먼의 유지이기도 한 그녀는 자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입장에 놓인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고 푸아로는 추측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물론 제3자의 집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드레이크 부인이 준비하고 마련한 아이들을 위한 파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했다. 그리고 푸아로는 드레이크 부인이 마음 한구석으로 핑곗거리를 찾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챘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살인사건이 아니라 진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주의를 소홀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도와준 다른 누군가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푸아로 씨,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 끔찍한 사태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올리버 부인이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강의실이나 마을 회관이라면 기분 좋게 들렸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부인. 제가 할 수 있는 한 할 겁니다. 하지만 부인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힘들다고요? 물론 힘들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경찰이 뭘 좀 알아낼까요? 레글런 경위는 이 지역에서 평판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런던 경찰청에 도움을 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불쌍한 아이의 죽음이 이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거든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희생당한 애처로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푸아로 씨, 어쨌든 저만큼 신문을 읽으실 테니까요. 그런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전과는 달리 어머니나 가족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요. 해가 다 넘어간 어두운 저녁에 혼자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컴컴한 새벽에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입이 닳도록 일러도 멋진 차를 탄 사람이 태워주겠다고 하면 아이들은 바보같이 껌뻑 넘어가 버리죠. 사람들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려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드레이크 부인이 덧붙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부인. 아,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한 거고요.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답니다. 모든 일을 철저하게 통제했거든요. 모든 걸 준비했고요.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죠. 그러니 믿을 수 없을 밖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일에 외부적 의미로 부를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별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마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병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서 내쫓긴 사람일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환자만 받는다니까요. 창문을 엿보다가 아이들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불쌍한 녀석이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를 꿰어 죽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어쨌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장소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드레이크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은 스냅드래건을 하는 동안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식당에서요. 드레이크 부인은 홀을 가로질러가 식당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집주인이 단체 관람객들에게 웅장한 집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대형 식탁과 무거운 벨벳 커튼을 가리켰다. 이곳은 어두웠답니다. 물론 반짝거리는 접시 빼고는요. 자, 이제 드레이크 부인은 홀 맞은편으로 그들을 안내해 팔걸이 의자와 눈에 띄는 그림들, 선반이 있는 작은 방문을 열었다. 서재예요. 양동이가 여기 있었어요. 물론 플라스틱 깔판 위에요. 드레이크 부인이 몸을 조금 떨며 말했다. 올리버 부인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홀에 서 있었다. 못 들어가겠어요. 그 일이 떠올라서요. 올리버 부인이 푸아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신 대로 저는 그냥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푸아로가 말했다. 물론 양동이에 물이 들어있었죠. 드레이크 부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듯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플라스틱 깔판에도 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았다면 물이 많이 튀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사과 건지기 시합을 하는 동안 양동이에 물을 한두 번 더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범인은요? 범인도 물에 젖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랬겠죠. 그래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경위도 그걸 물어보더군요. 파티가 끝날 때쯤에는 거의 모두 산발을 하고 있었거나 물에 젖었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썩 만족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죽은 아이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해 알고 계신 걸 모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조이스에 대해서요? 드레이크 부인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이제 기억에서 가물거리는 아이를 다시 떠올리려니 놀란 듯했다. 희생자는 언제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희생자가 범죄의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접실로 다시 가실까요? 드레이크 부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응접실에서 조이스에 대해 들어봅시다. 푸아로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응접실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드레이크 부인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푸아로 씨, 무엇이든 경찰이나 조이스의 어머니한테 들으시는 게 훨씬 쉬울 텐데요. 그의 어머니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죽은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확하고 편견 없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부인께서는 이 마을의 복지와 사교 모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부인이야말로 자신이 아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어떤지 적절히 잘 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그건 좀 어렵네요. 그 나이대, 그러니까 어떤 나이대 아이들은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 아이는 13살이었어요. 12살 아니면 13살이었을 거예요. 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나 기질이 제각각 다르니까요. 그 아이를 좋아하셨나요? 푸아로의 물음에 드레이크 부인은 당황한 듯 했다. 글쎄요. 물론 좋아했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라면 다 좋아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변찮아 보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모든 걸 학교에 맡겨버리니 방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죠.
친구도 자기가 고르고요. 그 아이는 좋은 아이였나요? 그렇지 않은 아이였나요? 푸아로가 집요하게 물었다. 드레이크 부인은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그 불쌍한 아이는 이제 죽고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네요, 푸아로 씨. 죽었건 살았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좋은 아이였다면 죽이고 싶어 할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였다면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이스는 자신이 살인을 목격했다는 말도 했다죠. 아, 그거요. 드레이크 부인이 멸시하는 투로 말했다. 부인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군요. 물론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답니다. 그 아이가 어쩌다 그 말을 하게 되었나요? 올리버 부인이 왔다는 사실에 아이들이 꽤 흥분한 것 같았어요. 자신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친애하는 부인. 올리버 부인을 지칭하며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친애하는 이라는 말에 을에 따르게 마련인 열의는 배어있지 않은 듯했다. 그것 말고는 달리 그 이야기를 꺼낼 만한 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유명 작가를 만나 흥분해서 그래서 조이스가 자신이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했고요. 푸아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기억하시죠? 네,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아이 언니가 때맞춰 곧바로 그 아이 입을 막아버렸답니다.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조이스가 언짢아 했다. 이거죠. 네, 계속 정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자랑을 했던 거로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조금도 믿을 수 없어요. 조이스라면 그러고도 남을 어리석은 일이었죠.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그 아이는 어리석은 소녀였나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아이였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여자 아이들보다 항상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해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그리 좋은 성격이 아니었겠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렇죠. 늘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줘야 하는 그런 아이였죠. 드레이크 부인이 대꾸했다. 여기 온 아이들은 조이스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나요? 귀담아 듣던가요? 비웃더군요. 그래서 조이스는 더 흥분했죠. 드레이크 부인이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푸아로는 드레이크 부인의 손 위로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히 계세요, 부인. 그토록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인이 다시는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푸아로가 일어서며 말했다. 물론 이런 일을 떠올리는 건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는 우리의 조촐한 파티가 잘 치러지기를 바랬어요. 실제로 파티는 성공적이었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두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조이스가 어리석게도 살인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우드레이 커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드레이크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정말 희한한 일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화물차 운전사가 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 24km가량 떨어진 자갈 채취장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시체가 매장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둘 다 야비하지만 시시한 범죄였죠. 아마 술김에 저지른 사고였을 거예요. 12~13살짜리 여자아이가 목격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푸아로 씨, 조이스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유명 작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드레이크 부인은 조금 차가운 눈길로 올리버 부인을 쳐다보았다. 사실 제가 그 파티에 간 게 잘못이었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부인,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올리버 부인과 그 집을 나오면서 푸아로는 한숨을 쉬었다. 살인사건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집이군요. 아무런 정황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낌새도 살인자로 의심할 만한 인물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드레이크 부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있을 것 같지만 대문으로 이어진 길을 걸으며 푸아로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드레이크 부인은 가끔 사람을 몹시 짜증나게 만들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 개의치 말아요. 남편은 어떤가요? 아, 드레이크 부인은 과부예요. 남편은 한두 해 전에 죽었어요. 소아마비에 걸려 오랫동안 다리를 절었죠. 원래 은행원이었을 거예요. 운동과 경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 모든 걸 할 수 없게 되어 몹시 상심했지요. 그랬군요. 말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조이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나요? 푸아로는 조이스 얘기를 꺼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땠나요?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봤지만 조이스의 말을 믿는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이스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부인 역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랬어요. 물론 드레이크 부인은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겠죠. 하지만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은 그녀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꽤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드레이크 부인을 좋아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푸아로가 물었다. 정말 어려운 것만 물어보는군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네요. 당신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로이나 드레이크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는 그녀가 이 마을 전체를 운영한다고 봐요. 정말 능숙하게 잘하죠. 우두머리처럼 구는 여자를 좋아하느냐 하는 거겠죠. 나는 별로.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만나러 가는 조이스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여자예요. 좀 둔하기는 하지만 정말 안 됐어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모두 성범죄라고 생각하니 더 가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성폭행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좀 더 흥미진진하니까요. 사람들 심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전혀 모를 때도 있는 법이죠. 내 친구 주디스 버틀러한테 레이노이즈 부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디스는 레이노이즈 부인하고 친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이거든요. 계획한 대로 합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다. 올리버 부인은 내키지 않은 듯 중얼거렸다. 레이노이즈 부인은 드레이크 부인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능력이 철철 넘치는 분위기 따위는 약에 쓰레야 찾아볼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전형적인 상복을 입고 눈물 젖은 손수건을 손에 꽉 쥔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우리를 도와줄 친구를 데려와 주시다니. 레이노즈 부인이 올리버 부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축축한 손으로 푸아로의 손을 잡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엾은 조이스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를 일부러 죽일 수 있어요? 소리만 질렀더라도 그의 머리를 곧장 물속에 집어넣고 계속 누르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부인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런 짓을 했을 만한 사람은 전혀 떠오르지 않으시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사람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범인은 창문으로 몰래 들어온 게 틀림없어요. 마약이나 뭐 그런 걸 했겠죠. 불빛을 보고는 파티가 열리는 줄 알고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범인이 남자라고 확신하시는군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분명해요. 여자일 리 없잖아요. 레이노즈 부인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큼 힘이 센 여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훨씬 더 강건하니까요. 하지만 여자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우리 조이스는 13살밖에 안 된 아이고요. 오래 머물거나 대답하기 힘든 질문으로 부인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경찰한테 시달릴 만큼 시달렸을 테니 고통스러운 사실을 또 파고들어 부인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님이 파티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안 계셨죠? 네, 없었어요. 몸이 썩 좋지 않은 데다 아이들 파티는 지루하거든요. 파티가 열리는 집까지 태워주고 나중에 데리러 갔죠. 아시겠지만 셋이 함께 갔어요. 16살 큰아이 앵과 만 11살이 되는 리어폴드까지요. 선생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조이스가 했다는 말이 대체 뭔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올리버 부인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조이스가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도대체 그 애가 어떤 살인사건을 봤다는 말씀이세요? 모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부인이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혹시 부인이 조이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푸아로가 말했다. 살인을 목격했다는 말을요? 조이스한테요? 생각해보세요. 조이스 나이대 아이들은 살인이라는 말을 조금 정확하지 않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에 치였거나 서로 싸우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개울 속으로 밀어 넣었거나 다리 아래로 밀어버린 일 같은 게 그렇습니다. 원래는 심각하지 않은 일이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 말입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글쎄요. 조이스가 봤을 만한 일은 생각나지 않네요. 그리고 조이스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도 없어요. 분명 농담한 걸 거예요. 조이스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고 정말 봤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 아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레이노즈 부인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푸아로가 대답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믿는다고 말하면 조이스가 우쭐거릴지도 모르니까 그러기 싫었겠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모두 조이스를 놀리면서 꾸민 얘기로 치부했답니다. 올리버 부인보다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푸아로가 설명했다.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니었군요. 조이스가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했지만요.
레이노즈 부인의 얼굴이 화난 것처럼 빨개졌다. 압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렇다면 조이스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격하고 그게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요? 사고처럼 말이죠. 푸아로가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나한테 말했겠죠. 화가 가시지 않은 레이노즈 부인이 대꾸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이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부인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요. 푸아로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힘든 점이죠. 3주일 전일 수도 있고 3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조이스는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13살짜리가 아주 어렸을 때라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 근방에서 일어난 큰 사건 같은 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듣거나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폭행당한 여자나 소녀, 그리고 그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조이스가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사건은 없답니다. 하지만 조이스가 살인을 목격한 사실을 그토록 강하게 주장했다면 자신이 정말 봤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정말로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했을 리 없잖아요. 뭔가 착각했을 거예요. 레이노즈 부인이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파티에 함께 갔던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푸아로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요. 애는 위층에서 A레벨 공부를 하고 있고 리어폴드는 정원에서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어요. 체격이 탄탄하고 얼굴이 통통한 리어폴드는 비행기 조립에 심취해 있는 듯 했다. 푸아로가 묻는 것을 귀담아 듣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너도 거기 있었지, 리어폴드? 누나가 얘기한 걸 들었을 거야. 누나가 무슨 말을 하던? 아, 그 살인 이야기요? 리어폴드는 지겨운 듯한 투로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 조이스는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어. 누나가 정말 그런 걸 봤니? 푸아로가 말했다. 당연히 못 봤죠. 도대체 누굴 죽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딱 누나다운 짓이에요. 리어폴드가 말했다. 누나다운 짓이라니 무슨 뜻이야? 자랑하는 거요. 누나는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걸요? 리어폴드는 철사 하나를 동여매는데 온 신경을 쏟느라 코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서 너는 누나가 그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하는 거니? 리어폴드는 올리버 부인을 보며 말했다. 누나는 아줌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줌마는 탐정소설을 쓰신다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도 누나다운 짓이겠지. 푸아로가 말했다. 네, 아무 말이나 다 해요. 하지만 누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걸요? 너는 누나 말을 듣고 있었니? 혹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 저도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비어트리스 누나가 조이스 누나를 놀렸고 캐시 누나도 그랬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리어폴드에게서는 약간의 성과가 더 있었던 것 같았다. 푸아로와 올리버 부인은 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16살인 제 나이보다 많아 보이는 앤은 갖가지 책들이 널린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 공부하고 있었다. 네, 저도 그 파티에 갔었어요. 앤이 말했다. 동생이 살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니? 네, 들었어요. 그래도 별 신경 안 썼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니? 물론이죠. 이곳에는 오랫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살인사건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조이스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걔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아이였어요. 그 애가 인도에 갔다 왔다고 떠벌린 얘기는 아주 유명해요. 삼촌이 인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조이스는 자기도 함께 따라간 것처럼 말했죠. 학교 아이들이 그 말을 진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최근 3, 4년 동안 이 근처에서 살인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기억이 없다는 거지? 네, 항상 보는 것 말고는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거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드레이 커먼에 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맨체스터 사람일걸요? 네 생각에 누가 네 동생을 죽인 것 같니? 넌 조이스 친구들을 잘 알잖아. 조이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애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조이스와 싸웠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는 없었니? 그러니까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적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방에서 나오면서 앤이 말했다. 죽은 아이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게 인정머리 없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조이스는 정말 지독한 거짓말쟁이였어요. 동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진전이 좀 있었나요? 집을 나오면서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전혀요. 참 흥미롭군요. 푸아로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올리버 부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